대표적인 창작극이 나왔습니다. 도원결이. 정사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너 형 해라 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정사 삼국지에 없어요. 유비는 뭐 거기서 무슨 돗자리 장사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한족들이요 프라이드를 갖고 힘내고 파이팅하자. 수은으로 깔려져 있고 들어가는 순간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다 죽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해서 쉽게 못 들어가요. 중국 현지에 있는 유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중국에 남아있는 오리지널은 병마용 저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삼국지 벽화거리라고 차이나타운의 상징물인데 삼국지를 읽으신 분들은 다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실 거고 삼국지를 안 읽으신 분들도 그림만 딱 따라가면은 도원결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삼국지 적벽대전 등등등이 다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삼국지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뭐? 연이랑 정사. 연이 정사요. 너희들 세 명 다 하버드 가겠다 야. 삼국지 연의가 있고 삼국지 정사가 있어요. 연의는 중국어 표현으로 소설이에요. 말 그대로 소설이에요. 정사 삼국지는 오리지널 삼국지고. 그래서 나관중이라고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한족 소설가가 있었는데 이 한족 소설가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원결의 삼국지거든요. 정사 삼국지 보면은 도원결이 없어요. 복숭아 나무 밑에서 오늘부터 내가 너 민증 까봐. 너 몇 년생이야? 79년생입니다. 89년생? 알았어. 79년생. 79년생? 아,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 형 해라 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정사 삼국지에 없어요. 그리고 유비는 뭐 거기서 무슨 돗자리 장사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정사 삼국지를 보면은 관우는 살인범이에요. 관우도 본명이 아니에요. 중국 내륙에 섬스성이라고 있는데 진짜 정사의 관우는 소금 밀매업하다가 단속이 나왔겠죠. 당국에서 단속원을 때려 죽이고 도망치다가 유비를 만난 거예요. 정사 삼국지에서는 삼국이 어느 나라예요? 삼국수 때서 너희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잖아요. 여기서 최종 승자가 누구예요? 위나라잖아요. 가장 먼저 망하는 것이 유비의 총나라예요. 유비 관우 장비는 삼국지 정사에서는 초반에 아웃이에요. 그냥요. 주연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보로 나와요. 정사에서는요. 유비 관우 장비 다. 정사 삼국지의 주인공은 누구냐? 조조예요. 조조. 일단 최종 승자는 조조니까. 그러면 왜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듣보잡인 유비관우 장비를 삼국지 연의에서 주인공으로 만들었냐? 왜? 유비가 자기가 한나라의 왕실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한나라는 지금 중국의 정체성 그대로예요. 한족. 한자가 나오는 건 다 유비 쪽에서 나온 거예요. 한족, 한자, 무슨 이제 뭐뭐뭐뭐. 그래서 원나라는 몽골족이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원나라가 망하고 이제 명나라가 건국될 때 그 나관중이요 이 원나라한테 콤플렉스가 너무 있어가지고 다시 한족들에게 프라이드와 이런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가지고 듣보잡이었던 한나라, 그러니까 한족의 시조인 유비를 확 키워버린 거예요. 한족들이요 프라이드를 갖고 힘내고 파이팅하자. 장비는 뭐예요? 장비는 돼지고기 정육점에서. 진짜로 오리지널 원래 장비 정육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모든 중국 고사 성어 등등 표현들이 다 지금 적혀 있는데 이 추풍 오장원이라고 해서 오장원이 이제 제갈공명이 맨 마지막에 죽은 곳이에요. 이거는 정사 맞습니다. 칠종칠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꾸며낸 스토리인데 지금의 베트남 남만국으로 이제 제갈공명이 치고 내려갔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서 잡았어. 그 나라의 이제 왕을요. 그래서 잡은 다음에 풀어줘요. 풀어줬는데 얘네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공격을 해. 또 잡아. 제갈공명이 베트남의 왕을 7번 잡았다 7번 풀어주니까 나중에 베트남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갈공명이 진짜 항복을 했다가 칠종칠금인데 이것도 정사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갈공명이 베트남을 정벌한 다음에 다시 중국 대륙으로 넘어갈 때 오수라는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불어닥쳐가지고 이제 강이 범람해서 못 넘어가니까 저기 잡혀있는 저것도 그림을 저렇게 그렸냐. 베트남 왕을 무슨 인디안으로 그려놨어요. 저 베트남 왕이 얘기해 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원기들이 지금 이 강에 있기 때문에 이 원기의 한을 풀어줘야지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그 원기를 풀어줄 수 있냐? 사람 목을 그럼 잘라가지고 강물에 던지면 된다. 제갈공명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내가 건너가기 위해서. 뭘 하냐? 만두. 그치. 그럼 사람 모양, 얼굴 모양의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내자 해서 만든 게 이른바 중국인들이 말하는 만두의 시작이에요. 기만하다, 원래 만두의 한자 자체가 기만하다 할 때 만자와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만두.
만들어졌다. 자, 올라가시죠. 자, 올라오시면서 들으시는데 이 삼고초려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산속에 숨어있는 제갈공명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가지고 유비가 3번 초가집을 찾아갔다. 삼고초려 정사에 보면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유비가 제갈량의 집을 3번 방문했다. 끝. 그러니까 정사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을 때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비가 뭘 믿고 그 듣보잡 제갈량을 데려와요. 3번 간 이유는 정말로 와라 이게 아니라 가가지고 주변의 평판을 저는 봤다고 보거든요.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어떠냐, 정말 실력이 있냐. 그러니까 3번 그 동네 방문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스카우트를 했다. 대표적인 창작극이 나왔습니다. 도원결이. 정사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시안이 그 중국의 지난 100년을 보려면 상하이로 가라고 하고, 지난 500년을 보려면은 베이징을 가라고 하고, 중국의 지난 3000년을 보려고 하면 중국 시안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중국 시안이 중국의 하나 둘 셋 5 왕조의 수도였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진나라의 수도가 이제 시안이었거든요. 가시면은 그러니까 진시 황릉은 있는데 아직까지 발굴은 안 됐어요. 커다란 여산이란 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발굴 안 한 게 중국 당국도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은으로 수은으로 깔려져 있고, 들어가는 순간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다 죽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해서 쉽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뭘 발굴했냐면 진시황릉 바로 옆에 있는 병마용이라고, 진시황의 사후에 지키는 병사들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게 전체 병마용의 지금 10분의 1만 발굴한 상태예요. 나머지 다 아직까지 묻혀있어요. 1975년도에 한 농부가 우물 캐다가 우연히 발견을 한 거거든요. 이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지금 발굴된 병마용만 한 300개, 400개 정도가 되는데 하나도 얼굴이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만든 거고, 발굴됐을 때만 하더라도 컬러, 색채가 다 페인팅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사람 모습 그대로. 근데 발굴하는 순간 공기와 접촉해가지고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중국 당국이 이제 독일과 이제 프랑스의 기술진을 몰라가지고 똑같이 색칠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중국 당국이 나중에 기술이 발달되면 그때 발굴하자 해서 나머지 9분의 1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만인데도 불구하고 병마용이 들어가면은 뭐 여러분 얼만큼 스펙타클한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랜드 캐년에 가셔도 그랜드 캐년이구만, 산 씻고 가자 이거인데, 병마용 가시면은 저기도 모르게 와 소리가 나. 이걸 사람이 만들었냐? 근데 그 중국 현지에 있는 유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중국에 남아있는 오리지널은 병마용 저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어디 갔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요것도 75년도에 발견된 거거든요. 몇 년 전만 발견됐어도 이건 다 박살났어요.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싹 중국의 모든 보물들과 국보들은 다 어디 갔냐? 지금 타이페이에 있어요, 지금요. 자금성이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자금성이 오리지널 이름은 아니에요. 지금 자금성은 국립고궁박물원이에요. 박물관. 근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디 갔냐? 장개석이 대륙을 포기하고 타이페이로 빠질 때 싹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베이징 자금성에 있어야 될 모든 국보급들 보물들은 타이페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중국 현지에 있는 그 보물들은 다 요거 빼고는 짝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나마 좀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있던 뭐 공자묘, 아니면 무슨 뭐 이게 예전에 뭐 춘추 전국시대의 유물들, 이거는 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의 광란인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이 다 박살냈어요. 특히 가장 아주 열심히 박살낸 게 뭐냐면 유교나 성리학에 관련된 건 다 박살났어요. 이것 때문에 중국 망했다고. 그래서 중국의 각 도시마다 공묘라고 있어요. 공묘가 공자를 모신 사당이거든요. 또는 문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은 중국 가시면은 뭐 시안, 뭐 충칭, 베이징 등등 다 이 공묘, 문묘가 있는데, 이상한 걸 발견하신 게 뭐냐면 모든 비석들 있잖아요. 다 사선으로 부러져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홍위병들이 다 도끼로 반 토막을 낸 거예요. 이걸 내가지고 나중에 문화대혁명 끝난 다음에 다 이 접착제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공묘 건물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다 레플리카, 복제품. 안타까운 일이죠.